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호르몬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아토피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 아토피가 심했다가 공기가 좋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을 때 피부가 깨끗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군대를 입대했다가 피부가 싹 좋아졌다가 제대하고 나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또는 1년 정도 지나면서 다시 아토피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완전히 깨끗해졌다가 예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토피가 심해지기도 하고, 서울의 도심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 갔을 때 또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전의 아이가 심해져서 펜션을 하는 지방의 할머니 집에 갔는데 피부가 깨끗해져서 한참 잘 지내다가 좀 크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잘 지내다가 크면서 다시 아토피가 올라오는 사례를 봤었고요. 미국에 이사를 가서 카펫 때문에 진먼지 찐드기로 인해서 피부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었고, 중국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중국은 또 겨울에 온돌이 아니라 히터를 틀게 되는데, 히터를 틀면서 또 시멘트 바닥에서 침대 생활을 하면서 아토피 피부가 심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은 분명히 아토피가 심해지는 원인이 되는데요. 좋은 환경으로 갔을 때는 좋아졌다가 다시 그 전의 환경으로 돌아갔을 때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준다면 언제까지나 아토피를 피해서 그 환경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겨내는 몸과 피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집에서 관리를 할 때 아토피가 심해질 수 있는 환경은 문을 꽉 닫아 놓고 음식 조리를 하는 환경입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생선을 굽는다거나 고기를 굽는다거나 볶는 반찬을 할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요. 미세먼지의 농도는 9배에서 70배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를 켰을 때 가스는 입자가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거든요. 바닥으로 가스의 화학 성분들이 가라앉아서 낮게 떠다닐 때 기어다니는 아기들이나 키가 작은 아이들한테 먼저 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환경은 아토피도 심해질 수 있지만 유독가스로 인해서 독성 성분에 의해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할 때는 후드를 켜주시고요. 음식 할 때나 끝난 후라도 환기를 시켜서 조리하면서 발생한 미세먼지들 또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환기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진먼지 찐득이나 미세먼지라던가 포름알데히드 같은 환경 호르몬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환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기인데요. 겨울에는 아무리 추워도 꼭 하루에 몇 번은 잠시라도 환기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토피나 천식이나 비염이 심해지는 직접적인 원인은 진먼지 찐득인데요. 진먼지 찐득이는 4세 이후부터는 검사를 했을 때 알러지 반응이 나온다면은 거의 진먼지 찐득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개라던가 우리가 덮는 이불이라던가 공기 중에서 진먼지 찐득이에 노출이 됐을 때 아토피가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진먼지 찐득이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음식처럼 제한하기가 힘듭니다.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진먼지 찐득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청결만 유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먼지 찐득이를 막는 최소한의 관리 방법은 일단 침구를 베개라던가 까는 이불이라던가 덮는 이불을 면으로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저분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빨아주시는데, 빨고 나서는 바짝 햇빛에 말려주시면 제일 좋고요. 햇빛이 아니더라도 바짝 말려주신 이후에 지먼지 찐득이의 사체를 탁탁 떨어주시고 그 사체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인설이라고 하죠. 사람에 의해서 인설을 먹고 사는 찐득이들은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청결을 유지를 하면서 그걸 이겨내게 만들어 주자는 게 완정의 목적이고요. 제가 환경에서 바라는 최소한의 기본 두 가지는, 첫 번째 아까 환기, 두 번째는 청결입니다. 온통 집안은 지저분하게 해놓고 바닥에 먼지가 굴러다니도록 해놓고 진짜 막말로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집중한다고 스킨세럼 로션을 막 두드리면은 피부가 좋아질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집은 정말 돗대기 시장처럼 만들어 놓고 집중한다고 막 두드리고 있었다고 해요. 환경에서 가장 최소한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열심히 집중만 한다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습도도 어떻게 해라 강조하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도 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환경과 청결만 유지해 주신다면 그걸 이겨낼 정도의 튼튼한 몸과 피부를 만들어 주시면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환기와 진먼지 찐득이가 많이 발생할 만한 환경만 만들지 않는다면 집안의 환경 공기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집에서 완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환경의 문제인데요. 요즘 미세먼지나 황사나 바닷물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환경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의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면 온갖 유해 성분, 중금속, 납 같은 성분들이 코를 통해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미세먼지는 코나 입으로 들어갔을 때 워낙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걸러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성인들보다 수은이라던가 납이라던가 중금속의 오염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완정을 했던 아토피 아이들은 저희가 영양 상태 때문에 모발 검사를 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아토피 아이들이 중금속이 그렇게 많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게 됐었고요. 먹는 것은 우리가 통제를 하면 되지만 이런 환경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가 있고 아토피가 심해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은 일단 심한 날은 외출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에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꼭 끼고 외출을 하셔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환기도 오히려 자제를 해주셔야 하고요.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해 코를 통해 입을 통해 들어왔던 이 독소가 될 만한 화학성분이나 중금속들은 클로렐라를 드시게 되면 이 중금속 성분들은 클로렐라의 단백질 성분을 좋아합니다. 단백질에 붙어서 흡착해서 변으로 배출시켜져 나가게 되는데요. 그나마 우리가 환경공해로부터 예방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클로렐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새집증후군, 합성세제, 공기로 인한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총 마무리를 하자면, 첫 번째, 아이들의 장난감이라던가 식기 그릇이라던가 또 놀이방 매트라던가 이런 환경호르몬이 나올 만한 플라스틱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한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플라스틱 제한을 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 가능하면 새 집이나 리모델링 된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주방세제라던가 세탁세제라던가 샴푸라던가 치약이라던가 안전한 원료로 만들어진 재료를 사용해 주시고요. 네 번째, 집안에 있는 미세먼지나 진먼지, 찐득이,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피부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환기를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한 환경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의 통제는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할 때 습관처럼 버릇처럼 부모의 마인드를 심어주시고 그 아이들이 커서 문제를 깨닫고 중요성을 알게 됐을 때 부모의 마인드로 그 다음 세대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토피가 심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완전관리를 하면서 제가 환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진 않지만 기본을 지켜주면서 아이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환경에서도 잘 이겨내는 아이들로 자랄 거라고 믿습니다. 환경호르몬 1, 2, 3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아토피 완전 후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